이 사라진 딸의 이름은 최성희, 연극 배우였어요. 어릴 때부터 끼가 넘쳤답니다. 여기 사진이 있는데 진짜 이쁘죠? 네. 아까 그 앨범 사진에 이 성장 과정이 다 보이죠? 네. 그러던 어느 날 성희 씨가 남자를 하나 데려왔어요. 결혼을 하겠다고요. 갑자기 결혼한다 하더라고. 그 당시에 와가지고 결혼하면 어떻겠느냐고. 나중에 보니까는 결혼 반지가 저거 둘이서 맞춰가지고 끼고 있더라고. 그렇게 딸이 결혼하게 되는데요. 그때 어떻게든 말렸다면 그럼 지금 딸이 옆에 있지 않을까. 일생의 후회로 남았습니다. 딸은 대체 왜 사라졌을까요? 실종된 그날로 가보겠습니다. (2016년 6월 7일) 실종 신고가 접수되자마자 경찰이 아파트 CCTV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성희 씨 모습을 찾아냅니다. 당시의 CCTV를 지금 보여드릴 텐데요. 성희 씨가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이상한 게 없는지 유심히 봐주세요. 중앙 현관으로 걸어 들어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신혼집인 15층에 내리는 게 이 CCTV에 다 찍혀 있어요. 그럼 남편은요? 남편도 찍혀 있어요? 물론이죠. 4시간 뒤인 다음 날 새벽 3시 30분 남편도 엘리베이터에 탑니다. 남편이 식당을 운영하거든요. 늘 귀가가 늦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문제는 사실 날짜입니다. 이 CCTV에 찍힌 날이요. 성희 씨는 5월 27일, 남편은 다음 날이니까 28일인 거죠. 아까 부모님이 실종 신고를 한 날짜 혹시 기억하십니까? 6월 7일. 11일 후인 거예요. 자, 그럼 그 사이 어느 날에 집에서 나갔겠죠. 분명 CCTV에도 찍혔을 테고요. 근데 안 찍혔어요. 집에서 나오는 장면이 없어요. 자, 그럼 남은 가능성은 하나 있긴 해요. 그 제작진이 현장에 가서 직접 해봤다고 합니다. 일단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성희 씨네 복도 끝에 비상계단이 있잖아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바로 담입니다. 재보니까 높이가 1.3m예요. 담을 넘어서 벽에 딱 붙은 채로 걸어 나가면 CCTV에 안 찍히고 나갈 수는 있어요. 여기서 나와서 저기 있는 CCTV를 피해서 이렇게 벽 쪽으로 붙어서 갔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출구를 빠져나가면 주차장이 나오는데요. 근데 이 주차장에도 사각지대가 있답니다. 분리수거장 있는 쪽 벽으로 붙어서 가면 안 찍히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럼 핵심은 이거 아닐까요? 왜 이렇게까지 어렵게 나가야 했느냐? 다시 말해서 왜 흔적을 안 남기려 했느냐 하는 거죠. 처음에 막 이렇게 실종 신고되고 이러니까는 저거가 이제 CCTV를 피해서 나가도 나갔을 거다 이러는데 저가 뭐 죄를 지어서 나간 것도 아니고 밀항할 이유도 없고 CCTV를 피해서 나갈 이유가 없거든요. 성희 씨가 말하지 못하는 비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친구라면 뭐라도 알고 있지 않을까요? 성희 씨가 실종되고 얼마 안 돼서 놀라운 얘기를 듣게 됐다고 합니다. 결혼하기 얼마 전에 성희 씨가 협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제 한참 결혼이 임박했었을 때 한번 누구한테 연락이 왔는데 결혼하면 죽이겠다고 연락이 왔었다고 여자애가. 네? 여자애가 누굴지는 짐작이 되시죠? 너무 알겠습니다. 그래서 더 화가 나겠죠. 그래요. 그 남편이 결혼 전에 사귀던 여자입니다. 그럼 혹시 그 여자가 성희 씨 실종과도 연관이? 이제 확인해 봐야죠. 저녁쯤에 전화를 했다고 들었어요. 거의 밤 시간대쯤. 절대로 너는 이랑 결혼을 하면 안 된다.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너희 결혼식에 가서 내가 다 난장판을 만들 거고 내가 알고 있는 깡패들을 다 불러서 너희 결혼식 절대로 진행을 못하게 만들 거라고 협박을 했다고. 지금 해외에 살고 있고 자기 남편도 이런 내용을 다 알고 있고 때문에 내가 괴로워했던 때문에 내가 힘들어했던 걸 우리 남편이 알고 있어서 절대로 어떤 결혼을 해서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만 놔두지 않을 거라고. 내가 아니더라도 우리 남편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전해 들은 내막은 이렇습니다. 남편의 전 여자친구는 다른 남자랑 결혼을 해서 외국에 살고 있어요. 근데 자기 전 남친이 결혼하는 꼴은 못 보겠대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결혼을 막겠답니다. 근데 더 가관인 게 이 협박이요. 꽤나 집요했다고 합니다. 시차가 있어서 그 여자가 자기한테 전화하는 시간이 밤 시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뭐 일주일인지 뭐 그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며칠 동안 비슷한 시간에 전화를 계속 받았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성희는 그 전화를 꼬박꼬박 받았던 것 같아요. 악몽이었겠다. 성희 얘기를 들었을 당시 성희는 굉장히 많이 무서워했었어요. 얼마나 그 여자가 공포스럽게 했길래 어떤 식으로 겁을 줬는지를 제가 상상을 못 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남편의 전 여자친구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이 됩니다. 협박 전화 말고도 수상한 행적이 드러났거든요. 성희 씨 부부가 실종될 즈음에 이 여자가요.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부부의 마지막 모습이 CCTV에 찍힌 날짜 기억하시죠?
부모님이 실종 신고한 날은요, 6월 7일이죠. 자, 이제 잘 들어보세요. 전 여자친구가 입국한 날이 5월 6일입니다. 출국 날짜는 6월 7일입니다. 실종 신고 접수되고 수사가 시작된 바로 그날이에요. 혼자 온 것도 아니었어요. 아까 자기 남편이 도와준다고 했잖아요. 그 남편도 함께 들어온 건데요. 전 여자친구보다 보름 늦게 들어왔다가 같은 날 출국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5월 6일 날 국내에 입국한 사실이 확인되고요. 6월 7일 날 해외로 출국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더 이상한 게 있어요. 전 여자친구가 국내에 한 달 정도 머물렀었잖아요. 그럼 그 한 달 동안의 시간을 뭘 하면서 보냈을까요? 글쎄요, 뭘 했을까요? 뒤져보면 행적이 나오지 않을까? 뭘 했느냐?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다니. 생활 반응이 없어요. 뭐 아무런 흔적도 없다는 얘기죠. 해외에 나가면 결제 어떻게 하십니까? 카드 쓰죠. 근데 이 여자는 카드를 전혀 안 썼어요. 국내에 와서 현금만 사용하고 신용카드라든지 일체 그런 것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이건 너무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요? 본인한테 물어야지. 그래야죠. 그래서 본인한테 물어보려고 경찰이 외국에 있는 전 여친한테 요청을 합니다. 한국에 와서 조사를 받으시라고. 왔을까요? 대신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할 수 없이 경찰이 서면 질의를 보냅니다. 궁금했던 것들 다 적어서요. 자, 전 여자친구는 뭐라고 답했을까요? 입국한 목적은 뭡니까? 여행입니다. 한국에 입국해서 출국할 때까지 본인과 남편의 행적은 어떻게 됩니까? 여행 기간은 2016년 5월 6일부터 2016년 6월 7일까지입니다. 이동 수단은 대중교통, 열차, 택시, 버스, 지하철을 이용했고 비행기와 렌트카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경비 지불은 현금, 하나와 달러를 사용했고 본인 명의의 계좌와 카드가 없습니다. 만난 사람 없습니다. 여행 일정 부산시, 서울시, 서해안으로 보령시와 군산시, 목포시, 여수시, 안양시 그리고 6월 7일 남편과 함께 출국했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여행 목적으로 한국에 왔고 자기 명의로 된 계좌나 카드가 없어서 현금을 사용했다. 부모님한테 알리지 않은 이유도 여기 답변서에 적혀 있습니다.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남편과 둘만의 여행을 하려고요. 성희 씨한테 왜 협박 전화를 했는지 물었거든요, 경찰이. 그녀의 답은 그런 사실 없습니다. 성희 씨 남편과는 무슨 관계죠? 헤어지고 말고 할 것 없는 친구 사이입니다. 정식적인 연인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다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용의자는 외국에 있는데. 경찰은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고요. 그리고 드디어 전 여친이 현지에서 검거가 됐습니다. 경찰이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의뢰해 중범죄자에게 적용되는 적색 수배를 내리면서 곧바로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A씨의 여권도 무효화됐습니다. 신병인도를 위한 재판이 현지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로 데려와서 조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늦었지만,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실이 드러나는 걸까요? 귀국에서 청구한 범죄인 인도 요청을 기각한다. 2016년 5월 부부 실종 사건 기간에 한국에 혼자
또는 둘이 있었던 사실과 2015년 가을 그들에게 한 연락이 실종 부부가 납치된 것의 배우라는 것을 증명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였다고 판단할 수 없다. 그래서 안 들어왔군요. 그러니까 정황 증거만 있는 거고 직접적인 물증이 없다는 얘긴 거고요. 물론 아무 관련이 없을 수도 있죠. 그래도 제대로 조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왕복 베개 싹 줄 테니까 와서 경비를 다 대주고만 내가 나라에서 못 해준다면 난 내가 해준다 했어. 와서 조사만 좀 받아달라고 좀 속 시원하게 좀 뭐 때문에 협박을 하고 그랬느냐고 그것도 좀 알아보고 그래 저라고 있으니까 나도 답답한 거지. 8년이란 시간 동안 성희 씨를 찾는 부모님과 친구는 이 말을 꼭 전하고 싶다고 합니다. 좀 관계되는 분들이 좀 나서갖고 좀 이 문제를 좀 해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어떻게 됐는지 죽었으면 진짜 죽은 시체라도 우리가 찾아갖고 그걸 해야 될 거고 어떻게 됐는지 알고 우리가 눈을 감아도 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이 방송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그래서 이 사건이 어떤 식으로든 꼭 결말이 나서 저 부모님과 친구분들 그리고 성희 씨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좀 달래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나 연락이 있을란가 내일이나 연락이 있을란가 이래 기다린 게 지금 7년 지나고 8년 지났다 지금 가마보니까네. 딱 큰 딸내미 얼굴을 저 전국 방송에 내보내기 쉽겠습니까 부모 같다면. 그런데 내가 너무 답답하니까 살아있으면 좋겠나 이런 생각은 항상 가지는데 세월이 가니까는 살아있으면 어떻게 이렇게 연락이 없겠노 그런 생각을 하지. 그런 생각.